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기억, 이것이 눈, 귀, 코, 입, 몸 뜻에서 토탈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현대말은 클라우드 또는 그것을 디지털화시키면 클라우딩 컴퓨팅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물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네?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뭔지 몰라. 그리고 눈에 잘 안 띄지도 않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펼쳐지게 되는데, 본시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불가득인데, 이건 나중이고, 일단은 우리가 버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펼쳐놔야 여러분 이해가 돼. 너무 빠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슬로우로 펼치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경험적인 기억들이 내가 데이터에 의해서 상대방을 보게 될 때 대상에 투사하는 것을 뭐냐면 선입관이라고 해요. 선입관.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다시 눈을 한번 쳐다볼래요?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봐. 어서 많이 봤는데요? 그래봐. 눈이 닮았네. 눈이 닮았네. 그래봐. 안 닮았어? 그러니까 그 사기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사기꾼하고 닮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사고의 패턴은 연속성, 유사성, 통일성을 찾아. 그래서 못 본 거는 데이터가 안에 없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까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투사시켜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대상에 보내서 다시 내가 보는데 우리는 다른 걸 본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 착각하지 않고 눈, 귀, 코, 입, 경험적인 기억을 내비로 두고 쉬게 하고 보는 방법을 직지라고 해요. 예? 또는 직지인심 그랬잖아요. 직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조사선, 가나서에게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회통시켜서 뺑 돌리면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만, 원흉, 법성, 원흉, 무이상. 오늘 교수님이 원흉이라는 말을 금과 은이 섞여서 된 걸 원흉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화학적인 융합이지 그런 융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흉이라는 말은. 종단도 원흉중이라는 종단도 있어. 그 불교에서 가장 극악이 원흉이기도. 원흉은 다른 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동그란 원으로 이론상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뭐가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버전대로 개념 관념으로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버전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눈, 귀, 코, 입, 몸 뜻에서 하는 요 데이터를 각기 본인의 캐릭터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요.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업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편견이 생기는데 그 업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다운받은 것을 그 업생이라고 그래요. 업생.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만나는 날 여러분이 다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주는 입퇴사주를 봐야 해요. 엄마 아빠가 합방한 날 정자 난자가 만난 날 그날이 진짜 사주예요. 태어난 게 아니고 그때 왜 그러냐면 어느 때 만나느냐 할 때 정자가 만날 때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 이게 아니고 정자 난자 이놈들이 수억억 년 동안 전파를 보낸 거야. 보내서 갑자기 저 둘이서 정자를 만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야. 근데 정자가 만날 때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리고 받을 때 뭐가 들어오냐면 혼이 들어와. 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줄기세포 할 때 그 난자에다 하는 게 있고 그 세포에다 하는 게 있어요. 세포에 하는 거는 죽어 그냥 얼마 안 있으면. 그리고 난자에다 하는 거는 우리 정자 난자 속에 우리 난자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작아서. 근데 그게 성장해서 우리 오존유포를 만들잖아. 줄기세포 뭐냐면 난자에다가 어떤 성분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뭐만 빼냐면 줄기 하나 빼내는 거야. 나뭇가지 하나 쭉 빼내는데 간만 열리는 나뭇가지 하나 빼내는 거야. 간만 열리는 나뭇가지 빼내면 거기에 간만 열리는 거야. 그 사람의 적성과 성격에 맞춰서 그걸 이식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를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품만 갈아주는 게 그게 바로 줄기세포 지난번에 황 박사하게 그거예요. 지금 미국 가서 특허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전자가 만난 요 날이 요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요때 부모로부터 조상이 들어오는데 영혼이 들어와. 영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정자 만날 때 그 인연이 있는 것들이 쫙 들어와. 조상이 3대조 할아버지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무지하게 나빠도 어떤 애들은 그래 엄마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저 사람에서 저런 애가 나왔지? 그런 거 있죠? 그 왜 조상 중에 머리 중에 나온 거예요? 그저께가 토픽이 하나 나왔대요. 아빠였는데 둘 다 백인이야. 근데 애가 깜둥이가 나왔어. 시커멓게 나왔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유전자를 확인해 보니까 아빠의 유전자가 맞아. 근데 왜 맞는가 봤더니 그 윗대 고조 할아버지가 흑인이었어. 그냥 이런 걸 옛날에 모르면 당장 쫓겨나. 쫓겨나지. 아니 왜 깜둥이를 낳냐. 내가 되게 이상하다. 어? 이거 참 환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 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그 아기를 낳는 기도를 해야 해. 응? 이러면 이제 자식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느 때 옛날에는 난 그 부부 그 합방하는 날을 태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장 우수하고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 좋은 인연을 맞게 만드는 거지. 그게 업생이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업습이 생겨. 이 업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서 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습이 생겨. 그 업습은 업력이 돼. 업력이 되면 힘을 발휘해. 완전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거야 이제. 만약에 업력이 다시 그 일종의 그 업장이 돼. 이때가 여러분의 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장애가 일어나냐면은 나는 저건 싫어, 저건 좋아. 규정을 해보자. 프레임을 짜 자기 스스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눈을 보고 한번 읽어봐요. 몰랐어? 그래 봐. 시작. 내 성질. 또 눈을 보고 말해봐.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몰랐어 내 성질 건드리기만 해봐라. 누가 그 성질이 그렇다고 규정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규정하는 거지. 그 규정하는 단계를 뭐냐면 하나의 캐릭터라고 보는 거예요. 예? 명사입니다. 캐릭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내놓는 거지. 이 사람 만날 때 이런 모양, 저 사람 만날 때는 저런 모양, 또 뭐냐, 여러분이 쉽게 비교하려면 어린애로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좀 나이 먹어서 만나면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죠? 네. 거기 가면 그냥 금방 변해버려.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요,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가보면 다 개판이 돼버려. 그 깨구리 옷만 입으면. 그 이상한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캐릭터대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가 일종의 뭐냐면 페르소나, 가면이 있는 거예요. 가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회탈 같은 그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쓰고 그걸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진짜 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의 소프트웨어들이 작동하는 관계를 나라고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집착성이 생기고 번뇌와 어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업장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굉장히 번거로움이 생겨. 자기 프레임이 짜져가지고. 그래서 병상심이 어떻게 하냐면 이 프레임을 처음에 공부하러 오면 해체시키는 작업을 시켜. 해체. 그러니까 자동차가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가 바퀴 빼버리고 나사 빼고 다 빼버리면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해체야. 여러분이 현재 규정하고 있고 눈, 귀, 코, 입으로 그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일단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기를 쓰시잖아요. 쓰면 그 전부 다 클라우드 쪽에 입력되거나 다 들어가. 이런 메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메일을 보내서 내가 뭐 문서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학용품 같은 게 착 떠. 응? 그다음에 내가 다른 무슨 뭐 전화기 가게가 쫙 떠. 그 알고리즘이 이미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카드 쓰시잖아요. 카드 쓰면 돼. 카드 쓰는 대로 전부 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쫙 돌아가.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가면은 그 아마존이라는 그 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물건을 이렇게 딱 집어서 바구니에 넣으면 계산이 끝나버렸어. 그 나가기만 하면 돼. 그냥 무인 판매계다. 근데 아마존은 없는 게 없어요. 그런 모든 물건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특수, 인간의 욕구, 충족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플랫폼이라 그래. 그럼 플랫폼의 불교가 어떤 관계냐? 플랫폼은요, 그 여기권, 같은 경우는 여기권 또는 다리,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곳, 머물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응무수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머무라라. 주는 자는 주는 마음이 없고 받는 자는 받는 마음이 없도다. 그게 보시잖아요. 그게 보시가 수행의 근본의 요체이기에 사실은 유주상 보시, 물상 보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시란 말은 수행의 요체라. 흔적이 없는 거지. 이게 수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닦을 숫자 행. 그러니까 발자국이 생기는데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없어. 그게 수행이야. 안 하는 게 아니라 걸음을 안 걷는 게 아니라 걸음을 걸어. 맨날 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흔적을 안 남겨. 그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수행할 필요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수행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뭐 가만히 있다가 되나? 그런 말도 가끔 해요. 뭐 견성오도다, 원화대오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노건정법 할 때 오비구를 설해서 바로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대오에서 한 방에 다 깨달았지 언제 수행했냐 뭐 수행할 필요 없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오비구가 그동안 놀았나요? 오비가 놀았어 안 놀았어?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 수행했죠? 하다가 부처님이 한 마디 탁 줄탁동시야. 그러니까 병아리가 깨고 나오려고 할 때 혼자 못 내니까 탁 쳐주는 거거든. 그 깨려고 노력할 때 해주는 거지. 어떻게 그동안 노는 놈이 금방 다 탁 돼요. 그거 아니야. 그는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겉만 보고 하는 소리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나가 보면 알지만 그는 오비가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언제나 꾸준하게 하는데 정진이라는 말을 그때 누가 한번 질문했는데 그러더라고. 정진이 뭡니까? 그때 그랬어요. 정진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꾸준히 하는 거다. 너희가 밥 새끼 꼬박꼬박 먹는 것 같다 그랬어. 그게 수행이여 정진이다 이 말이야. 항상 하는 거다. 같이 계속. 그게 일상생활이 다 수행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터에 다 들어가면 데이터가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걸 나라고 보는 인식을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그 하나의 페르소나, 가면을 나라고 인식하는 단계를 이제 공부해서 깨워주는 공부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업장이 되면 다음에는 우리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사일련대 바꾸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되면 이제 우리 죽는다고 말해요. 돌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원래는 돌아갔다 죽은 게 아니고 그럼 돌아가면 업보가 생기는 거예요. 업보. 응? 그럼 업보는 어떻게 생기느냐? 윤회를 하느냐? 윤회는 무화가 돼야 윤회가 가능해. 그러니까 무화가 돼야 윤회가 가능한데 그 이치를 잘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명상심리는 바로 그 핵심. 이 부분을 눈, 귀, 코, 입, 육군, 육경, 육식, 18식 또는 12처, 18식 과거, 현재에서 36식이 된 다음에 전생, 현생, 내생은 108로 이루어지는데 이 업보의 근본을 꿰뚫고 지나가는 공부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힐링됐다는 건 여기다 두고 하는 얘기야. 눈 정상적으로, 귀 정상적으로, 코 정상적으로, 입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테라피가 많잖아. 눈 그런 뭐야? 시각이잖아. 그래서 행복이 가득한 집 그러면 시각적으로 그걸 눈으로 이제 착각을 이렇게 하는 그죠? 눈이 착각을 많이 하거든 사실은. 영화도 18카트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한 동작으로 보이잖아. 우리 착시현상으로 해서 나중에 한참 보다 보면 영화 보고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화 끝나면 어때요? 아, 속았다. 가짜지 이거. 가짜 보고 울고 웃고 한 거잖아요. 그게 눈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진짜를 못 봐 사실은. 그래서 우리 눈은 어떠냐면 현재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때요? 그 입체적으로 보이나요? 예? 입체로 보여요? 아, 그래요. 입체로 보이는 게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진짜는 입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입체로 보이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차원, 2차원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 원근법을 쓰면 입체로 보이잖아요. 그러죠? 네.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쪽만 보고 다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버전과 사고의 패턴을 바꿔주는 공부가 명상심리예요. 그게 처음에 해체시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눈, 귀, 코, 입에 그것을 경험된 기억이라 하고 경험된 기억을 쉬게 하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서 원육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저분이 힐링할 때는 뭘 하냐면은 미술 치료, 그 다음에 옷, 의상, 색깔. 그 색깔, 이 원리가 있어. 어떤 색은 좋고 어떤 색은 싫고. 그 분이 왜 싫은지 왜 좋아하는지 잘 몰라. 근데 싫어. 그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상심은 이 무의식에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은 뭐냐면 인식은 95%고 무의식은 95%고 인식은 5%밖에 안 돼. 말이 5%인데 사실 3%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인식하면 3% 5%밖에 안 되고 다음은 무의식이야. 이제 뭐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한 잔 뭐 이렇게 회사에서 사가지고 동료들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 쭉쭉 걸어가는데 발이 지절로 자동으로 걸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다 알아. 야, 우리 일로 가자 그래도 서로 얘기하면서 저절로 걸어가. 무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커피 먹으면서 오른발, 왼발, 나가라, 앞으로 걸어라. 이 방향은 여기다. 그러고 해? 저절로 하죠? 그게 무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되지 않는 거죠. 인식되지 않는데도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명상심리는 또 반성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 이제 좀 차원이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일반인한테 반성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냥 반성하지 마라.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반성해가지고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반성하면 안 바뀌어. 여러분 5% 바로 이 생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이 눈, 귀, 코, 입, 몸, 뜻까지 경험되는 기억을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마인드. 마음은 no mind.
그래서 힐링은 요 마인드에서 일어나는 거지. 생각에서. 생각이 마음에 생각이 가려서 그 생각이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혹한 거고, 마음 속에 그 생각을 내려놓아서 생각 아닌 마음을 보면 깨닫는 거란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왜? 여러분 생각으로 찾으려고 그러거든. 이미 견성 오도되어 있고 부처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다 하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중생이 부처다 하면 안 맞는 말이 돼. 중생은 중생이지. 부처는 부처지. 그걸 이제 과정에서 하나로 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맞는다고 보기 되게 쉬워요. 그러면 중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인가 업식에 가려서 중독되어 있는, 습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뜻이야.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디톡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해체시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응? 그러니까 쟤는 게임에 중독됐어. 쟤는 마약에 중독됐어. 담배 중독이야. 술 중독이야. 뭐 이러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 중독이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행동도 중독된단 말이야. 중독된 게 좋은 거 올라가면 창의적으로 가는 거고, 나쁜 거 가면 업보만 쌓이고 죄만 짓는 거지. 응? 우리 옴사마 보다님 같은 경우는 디자인, 좋은 습관을 지닌 거지. 응? 창의적으로 가잖아. 이런 걸 잡아야지.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공부에서. 그럼 이게 이제 요게 눈, 귀, 코, 입, 몸, 뜻, 경험된 기억 속을 내려놓고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깨치는 거니까 원래 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깨어지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이 있는 버전으로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지 공부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어려워. 응? 너무 쉬워서 어려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집어넣고 뭐 전화기 쓰는 것부터 뭐 카드 쓰는 것부터 여러 가지 참 입력되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다 데이터를 측정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것을 누구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그게 AI가 딥러닝이라고 학습해가지고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딥러닝이 뭐냐면은 우리 뇌세포에 신입 센서 일어나면서 이제 일종의 이 뇌에서 이렇게 작은 전기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듯이 딥러닝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원리와 생기는 그 신경 언어 조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컴퓨터화 시킨 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요즘에는 학습을 해요. 응? 사람같이 학습을 한다고. 예를 들면 이세돌이 아시죠? 이세돌하고 알파고 고등학교 가려면 알파고도 고등학교를 가라고 뭐 알파고. 근데 알파고 싸워서 이세돌이가 졌잖아. 그럼 바둑이 9점을 찍어서 366방씩이면 바둑판이 되는 거야. 여러분 9개 숫자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9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15가 되는 게임이 있죠? 15가 되는 퀴즈. 그게 주역의 원리야. 이게 바둑의 주역의 원리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바둑이 366방씩 해가지고, 많은 바둑판인데 이 바둑의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보통 그냥 만방수라고 그러는데, 계산해보면 10에 170승이야. 바둑 수가 10에 170승이야, 그게. 그러면 거의 무한대로 보시면 돼요. 하늘에 우리 나가서 별이 있죠? 별을 보면 그 별의 수만큼 많은 거예요. 10의 170승이면. 그 수를 알파고는 인간이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세돌이하고. 이세돌이는 이제 옛날 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익히기 위해서 이제 알파고 지금 쳤잖아.
그 다음에 커세라고 중국에 또 근세 아주 유명한 바둑 왕이 있잖아. 거긴 누가 거든요? 알파고가 안 뒀어요. 거기서 이제 커세가 졌죠. 3대 0으로 완전히. 그건 알파 제로야. 그 알파 제로는 뭐냐? 데이터가 없어. 10에 100칠 쓰면 데이터가 없고 바둑두는 원리만 가르쳐주고 AI가 알아서 두는 거예요. 학습해라. 딥러닝 돼가지고. 근데 인간이 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무한한 원리는 뭐냐면은 알파 제로 데이터가 없는 상태. 이게 명상하고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지식화시키고 알고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내가 알파 제로 바로 그 마음 일로 쑥 안입에 설신이 직지로 거치지 말고 거치면 문에 걸려.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코에 걸리고 다 걸려. 그냥 뚝 뚫고 가버리면 내려놓고 가면 바로 마음 바로 부처를 보는데 이 면에서 보면 이것들이 뒤로 다 오게 된단 말이에요.